성공하는 트레이너의 대화법 김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 3강에서는 왜 신뢰받는 트레이너가 자기효능감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자기효능감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가 된 건 알버트 반두라라는 학자인데요. 이분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바꿀까? 이거에 대해 연구하셨어요. 이 알버트 반두라라는 학자는 4가지 방법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성취 경험이에요.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해내봐야 난 해낼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처음으로 배 꽂아가지고 쫙 들어봤거나 아니면 뭐 처음 회원님 목표를 완전히 이루어줬을 때 그 성취감, 너무 뿌듯하고 자신감이 막 올라가는 그 기분, 자, 이런 경험들이 내가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자기한테 심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대리 경험인데요. 꼭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나랑 가까운, 내가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효능감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 운동 파트너 친구가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자, 또는 같이 입사한 동료가 이제 막 매출을 잘해서 승진을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간접 경험도 효능감을 높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적 설득인데요. 자, 누군가가 너 진짜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다면 뭔가 내가 도전할 힘이 생기잖아요. 자,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의 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효능감을 키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정서적 각성이라는 건데 이거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내 정서 조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가끔 우리가 이분 진짜 PT하기 너무 힘들다, 너무 기빠진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 시간만 오면 막 식은땀 나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그 스트레스를 계속 내가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정서를 조절하는 거죠. 이런 경험에서도 내가 뭔가 배울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을 하면 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 중에 가장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건 뭘까요? 정말 압도적으로 성취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성취해본 것만큼 강하게 나한테 믿음을 심어주는 건 없겠죠. 그래서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높아지려면 이 성취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걸 제가 직접적으로 체감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2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제 이야기예요. 자, 저는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할 때 작은 PT샵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PT 수업하고 내 회원님 관리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3년 정도 이 PT샵에서 일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다른 매출센터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냥 매출을 내면 뭐 인센티브가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사실 똑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회원님 이름들도 다 외우고 인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했는데 매출이 0인 거예요. 무려 6개월 동안. 그래서 너무 눈치가 보이고 위축이 돼가지고 나는 이 매출센터랑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못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을 들어서 다시 PT샵으로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저희 실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셨어요. 유진아, 너 회원님한테 진심이잖아. 그 마음만 잘 전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진짜 이번 달까지만 딱 해보고 안 되면 나가자. 근데 이번에는 정말 내 진심을 말해보자 하고서 시도를 했는데 근데 우연인 것처럼 6개월 만에 첫 등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도 되네? 그래서 이게 나는 못해 였는데 한 번 딱 성공을 하니까 나도 되겠다라는 그냥 생각이 깔리면서 조금 더 계속 시도할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조금씩 나왔고 진짜 놀라운 건 제가 처음 여기서 6개월은 매출을 0을 했지만 그 다음 6개월 뒤에는 센터의 역대 최대 매출까지 갱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성취 경험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이 올라갔고 결국에는 큰 성과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느꼈던 경험이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효능감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게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제가 한창 그 어떤 매출의 맛을 볼 때 첫 대회 준비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워낙에 자기 효능감이 뿜뿜이니까 아,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상태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첫 대회,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회 전체 그랑프리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자기 효능감이라는 이 단어는 몰랐는데 어쨌든 나에 대해서 믿는 거, 이 자신감, 이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었고, 그래서 주변에 좀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다 머리끄댕이 이렇게 잡고 올리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자기 효능감 스토리였고, 자, 두 번째 사례는 제 과거 회원님 얘긴데요. 이분은 21살이었는데 몸무게는 120kg이었고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이미 들어오실 때부터 아파서 절뚝절뚝 거릴 정도의 분이셨어요. 아버님이 데리고 오셨는데요. 자, 이분이 처음에 저한테 했던 말이 본인은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전국에 아빠랑 안 가본 병원이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 허리는 절대 나아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대요. 나중에 써주신 후기를 보니까 그때는 나는 운동해도 건강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분한테 회원님도 안 아프게 살 수 있다고 생각만 좀 해보셔라. 그리고 운동으로 충분히 멋있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은 제 얘기를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운동을 해 나가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떤 날은 오늘은 눈 뜰 때 원래 허리가 엄청 아파서 일어나는데 오래 걸리는데 오늘은 안 아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저 오늘 걸어오는데 허리가 안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러닝머신을 안 탔는데 러닝머신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친구가 어떤 성취 경험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나 진짜 안 아파질 수 있나? 나 진짜 괜찮아지고 있네? 그런 생각을 들면서 개인 운동 맨날 나오고 의지가 아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거든요. 그렇게 70회 정도 수업을 하니까 목표를 다 초과해서 달성을 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고 살도 정말 많이 뺐고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2015년 정도 회원님이셨는데요. 제가 매 수업마다 작은 성취 경험들을 찾아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오늘 저번 시간보다 이게 좋아졌는데 몸 상태는 어때요? 숫자로 비교해주고 끊임없이 회원님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어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줬고 그 결과로 사실 큰 목표까지 이뤄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요. 자기 효능감을 높이려면 성취 경험이 핵심이다. 근데 이게 목표를 완전히 다 달성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매 수업마다 그 작은 변화와 성취를 느끼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트레이너가 잘 관찰하고 의미를 부여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회원님이 나 정말 나아지고 있구나. 내가 이걸 해내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요. 운동이 진짜 재밌어지고 자기 몸에 관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막 수업을 기다리게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요. 회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 여기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저기 좀 여기 예뻐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회원님, 아직 멀었어요. 자, 얼른 하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사실 회원님의 효능감을 꺾고 트레이너 자기 자신의 영향력도 되게 떨어뜨리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사실 과정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고 나를 좀 변화시켜주는 사람. 자, 그런 트레이너를 사실 다들 원하거든요. 그걸 아는 분들만 좀 살아남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4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데 성취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성취 경험은 결과의 성취가 아니라 과정의 성취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건 트레이너의 어떤 대화 역량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 핵심이고요. 자, 여기까지 4강 모두 들어주신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고 그 열정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 대화법을 오프라인에서는 한 7년 정도 가르쳐왔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려고 한 1년 넘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만들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건 내가 이걸 무료로 드린다고 해도 과연 끝까지 보실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자, 왜냐면 저는 이거를 그냥 이러시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전달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이 대화법이 여러분들의 트레이너스의 많은 부분을 바꿀 거고, 회원과의 관계는 물론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정을 한 게, 제가 이 강의의 가장 핵심이 3가지 근육, 요 내용은 웨비나에서 직접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자리에서 왜 이 3근육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진짜 회원과 연결되고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제대로 나누려고요. 자, 그리고 제 웨비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 열정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4강의 후속편 4강을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진짜 그 4강까지 또 마저 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7년간 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 계신 선생님들한테 단 한 번도 운동에 대해서 지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는 사람이 정말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함을 굉장히 존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배워온 교육들이 다 다를 거고, 믿는 것이 다를 거고, 자기 안에서 해석되어진 그 결론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만의 운동 방식은 최대한 존중해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제가 볼 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또한 그분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화법만 지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수업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회원님들은 가치를 느끼셨어요. 그리고 저희 센터 매출은 올랐습니다. 자, 그 비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전해드릴 거고요. 웨비나에서 확실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웨비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